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또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처참해지지 않도록 제가 아베 총리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오늘은 아베 정권이 일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저 매주 금요일 날 했던 실시간 라이브를요, 요번 주 10월 3일부터 목요일 8시 30분 동일한 시간입니다만 금요일을 목요일 8시 30분으로 옮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3일부터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아베 총리 아직도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 충돌의 위험이 생기면요, 자위대 항공기를 발진시키겠다라는 식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표리부동인 것이죠. 사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궁지에 몰리면서 궁색해지는 모습이 일본 여기저기에서 역력히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뉴욕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수출 규제는 WTO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징징거리면서요, 자기들 입장을 들어달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려 70억 달러에 해당되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했던 것이죠. 트럼프는 이러면서 들어주는 척 하면서 농산물 시장, 그 까다로운 일본의 시장을 아주 쉽게 개방을 받았고, 일본 국내에서는 농민들 불만, 여당 사람들 불만 잔뜩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설상가상으로 8월달 일본으로 간 한국인은 48%나 감소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한 일본인은요, 반대로 5%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5%가요, 1995년 8월달 이후 집계한 이래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증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똘똘 뭉쳐서 일본에 가지 않아가지고 일본이 힘들어지고 있고, 일본인들은 아베 정치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한국 좋은데 가겠는데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일본의 지방의 타격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를 바라보는 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EJ, 일본 지방으로부터 아베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곱지 못하고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일본의 국토교통상이 얼마 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준 은인의 나라입니다 라고 우리를 치켜 세우면서요, 자기 자신을 한국으로 소개하는 그런 어색한 연출까지도 해보일 정도로, 아베가 저렇게 하니까 일본의 장관들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일본의 산업관계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듭니까? 일본인들 말은 못하는 그 성격에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부글부글 하다가 언젠간 팍 터지게 되는, 지금 그 임계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베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마귀 할아버지 스크리지 영감처럼 돼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아베에게 세종대왕의 피를 물려받은 저 한민족의회 우스군이 아닙니까? 아베를 측은하게 여기사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해야 할 일본의 정치 지도자라든가 일본 국내외 몇 분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언행을 아베 총리에게 들려줄까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지난 9월달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꽤 괜찮은 이야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 인용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베 총리는요, 자민당의 원로인 타케시다 노부로 전 일본 총리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케시다 노부로 전 총리는요, 예를 들면 중국이 요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과거를 사과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중국이 제풀에 지쳐갖고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사과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는요, 그리고 또 고이즈미 총리는 시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의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한 결단을 해갖고 문제를 잘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자기들의 지도자인 것이죠. 먼저 나카소네 전 총리는요, 전후 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984년에 전격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덩샤오핑을 만나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 중국에서도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일본계 전쟁 고아 문제 처리도 함께 고민을 하자라는 식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매우 낮은 금리로 수십억 달러의 신규 차관을 중국 측에 또 선물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맹반발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했더니 나카소네 전 총리는요, 전쟁 때 큰 고난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것인데 이 정도라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과감하게 돌파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이즈미 전 총리 같은 경우도요,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2년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 통치를 과감하게 사과를 했죠. 이에 김정일 당시 위원장도요,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국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그래도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뚝심으로 일관했죠.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루는 업적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에 맞서 싸웠던 용감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바르샤바의 유대인 계리의 저항투사 추모지를 찾아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의 역사적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나치 대신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한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위대한 사과, 바로 이 위대한 사과가 단번에 상대방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요, 전임 수상들, 오부치 수상도 그렇고 낙하선의 전임 수상들이라든가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서 납치 사건을 겪은 불편한 개인사를 갖고 있는 일본입니다만 양국 관계에 있어서의 드라마틱한 대전환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 식민지 대비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구체화했고 양국 정상이 서명한 최초 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로써 한일 양국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중대한 발편을 마련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한국 국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대중문화를 전격 개방했죠. 그때는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한류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본이 먼저 결자 해지의 진솔된 모습을 보이면은 한국도 그리고 중국도 그에 못지않은 통 큰 화답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꼼수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일본 국내도 안 좋아지고 일본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일 관계도 안 좋아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꼼수는 그만 피우고요.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마셔요. 커피 한잔 하면서 대승적으로 나갑시다. 지금 아베 총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일본에서 또 오는 손님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전화로 자주 연락하니까 더 이제 일본 현지 사정을 많이 들게 되겠죠. 아베 총리 너무 힘들게 그러지 마세요. 대승적으로 우리 한국은 그대의 국토교통상도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형과 같은 나라로서 관대하게 품어줬고 많은 것을 전파해줬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뛰어난 삼국시대로 돌아가서 일본에게 더 많은 것을 전수해주고 형제의 국가로서 형제와 같은 국가로서 우호적으로 잘 나갈 마음의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큰 지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결자 해지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아베 총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 통큰 지도자의 길을 가시길 바라면서 네.